자, 어제 국회에서 정보위원회가 열렸는데, 국정원에서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을 관장하는 위원회잖아요. 김정은의 동향에 대해서 위임 통치라는 말이 나왔고, 김여정이 후계자로 정해진 건 아니다. 그런데 위임 통치에 대해 김정은이 여전히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통치 스트레스 경감 차원이다. 그러면서 9년 동안 통치하며 통치 스트레스가 많이 늘었나 보다. 요렇게 말을 하며 정책 실패 시 김정은의 총알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책임 회피 차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여당의 김병기는 국정원 직원 출신이죠. 김정은 집권 후에 농경지 침수 피해가 크게 발생해서 북한이 경제 봉쇄 장기화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안 좋은 것 같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총괄 지도하는 이런 또 이 다른 참모들한테도 분야별로 권력을 나눠주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지난 4월 달과 관련해서 코로나가 확산을 되었을 때 김정은이 숨어서 잘 안 보인다. 원산에 있다. 지방에 갔다. 이랬습니다. 정부는 지방에서 코로나 피해 일 보고 있다 했고, 저 같은 유의 몇 사람들은 김정은이 지금 건강에 유고 상태가 생겼다. 자, 중국의 의료진이 북한으로 들어갔고 심장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북한 내부에서 뭘 어떻게 해보려다가 중국 의료진을 불렀는데 잘 안 돼서 정상적으로 김정은이 활동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접어들었고, 김여정이 그때 이 노동신문 등의 담화를 계속 발표하고 또 5월달 이후에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북한이 전쟁 비슷한 분위기까지 일으키다가 미국이 강경하게 나가니까 북한이 한 걸음 뒤로 빠진 적이 있다. 그때 북이 남쪽에 대해서 그냥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다가 말꼬리를 흐리는 쪽으로 끝이 났는데요. 자, 그런 과정에서 북한의 군부가 권력을 김정은 유고 상태에서 장악을 했고, 김영철, 이성근 쪽이 잡았고 채용에도 좀 허수아비가 됐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얼마 전에 개성의 탈북자가 다시 월북에서 넘어갔을 때 채용회가 와서 또 개성 현지에 봉쇄 등을 지시하고 했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채용회도 그렇다면 이 군부 과두 지배 집단 지도 체제의 일원이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면 북한의 김정은이 건재한데 김여정이 노동신문에 자기 이름으로 사설 같은 담화를 발표할 수 있는가? 북한 지도자들의 자리라고 노동신문에 딱 정해져 있는 데입니다. 근데 북한의 군부 이 마초 기득권 사회에서 거의 가부장 사회죠. 김여정, 나이 이제 30 간 넘은 김여정을 지도자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김여정이 이제 유일한 왕족의 하나이기 때문에 앞에 내세웠지만은 실질 통치는 북한의 군부 실세들이 나눠서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제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5월 1일 날 이제 이 김정은이가 이 평양 인근에 있는 비료 공장 개장식에 나타났다고 동영상과 사진을 보낸 뒤에 그때 이제 사과하라 해서 이 미통당의 탈북인 출신 의원 2명이 다 사과를 하고 난리가 났죠. 저보고도 백개문들이 몰려와서 황장수 사과를 했습니다. 나 못하겠다. 그 동영상이나 사진 가지고 나는 믿지 못한다. 그리고 제가 한 달쯤 있다가 한국에 와 있는 일본 대사관 측의 정보 라인이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입과 동영상 사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러니까 음성과 영상이 일치하는 부분을 확보하기 전에는 믿지 않는데 김정은이가 사고가 났고 군부 과도 지배 체제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누가 저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김여정한테 권한을 일부 유임했다. 그런데 후계자로 결정된 건 아니다. 이런 말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북한 같은 저런 운영 시스템에서 권한을 일부 위임하고 통치 스트레스가 있다면서 뒤로 빠지게 되면 저런 나라의 권력에서 약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립, 장악력을 늦추는 순간에 곧바로 제거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런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 저는 근본적 의문을 가집니다. 중국은 보면 7명의 상무위원들이 권력을 나눠서 맡아서 끌고 가는 과두 지배 체제였죠. 과두라는 것은 몇 사람이 이렇게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진핑이 자신에게로 황제와 같은 독재력을 강화시켰지만은 덩소평은 중국의 지도부가 이 상무위원, 중앙상무위원 체제를 갖춰가지고 거기에서 외교를 맡고 군을 맡고 이 법적을 맡고 경제를 맡는 이런 이 분산 권력 체제를 추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경제는 박봉주, 그리고 군사 무기 담당은 리병철, 그리고 최영애는 북한 의회, 그리고 김덕훈은 경제 담당을 하는 이런 식으로 집단 지도 체제 흉내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국정원이 지금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게 김여정이 권한 이양을 받아서 2인자고 이런 식으로 4사람이 권한을 각 부분별로 나누어 맞는 집단 지도 체제를 택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박지원 국정원장 지도부가 첫 국회와의 일성에서 이런 소식을 전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지금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해야 될 상태라고 지금 봅니다. 자, 지금 북한이 멀쩡한 게 하나 없다라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지금 장기간 경제 봉쇄, 북한의 핵개발 때문에 경제 봉쇄가 되어 있고요. 자, 거기에 최근에 심각한 수해까지 북한에 덮쳤습니다. 북한의 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이 홍수가 굉장히 심하게 오죠. 그리고 작년 2월 말에 김정은이 직접 하노이까지 갔다가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망신을 당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한테 지금 경제 식량 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수습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북한에서 위임 통치라는 것은 북한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일성은 1인 체제를 확립해서 권한을 나눠주려 하지 않았고 김정일은 이복 형제를 숙청했고 2인자 소리가 나오는 부하들은 바로 척결했습니다. 김정은도 장성택 고무부를 죽이고 또 김정남을 죽이고 그리고 수많은 군부 실세들을 숙청하고 죽이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장악해 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고작 나이 36세 북한에 지금 다스리기가 염증이 났다. 스트레스가 심하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지난 4월달부터 갑자기 김여정이가 그냥 이름만 앞에 나왔지 김여정이가 실제로 북한의 회의를 주도하거나 이런 사진도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2주마다 한 번이나 3주마다 한 번씩 김정은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등장한 것은 북한의 수해 현장에 렉서스 SUV 밴을 직접 몰고 와서 뭘 나눠주는 부분입니다. 그 사이에 회의를 주재하거나 행사에 나온 모습이 한 너댓 번 나왔어요. 4월달 이후에. 4월 중순에 김정은이가 사라졌는데요.
근데 그때 나타난 김정은이가 진짜 김정은이냐? 아니면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그야말로 대역 역할을 수행하는 가짜 김정은이냐 하는 부분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북한 같은 시스템에서 김정은이라는 부분을 하나 더 만들어 놓고 김정은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한 시간 김정은이의 이후의 문제, 포스트 김정은 체제를 수습해서 이렇게 정상화 시켜가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죽었다 하면서 바로 발표하면 북한 내부에 갑자기 이 군부들끼리 내전이 벌어질 수도 있고 북한 국민들이 이제 또 다른 후계자가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한 2, 3일 만에 발표해도 돼요. 근데 자식들이 다 10살 미만으로 뭐 한 6, 7살도 안 됐을 거라 봐요. 그런 애들을 갖다가 그러면 앞에 내세워서 통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렇다고 여자인 김여정이를 수령으로 또 떠받들고 갈 수도 없을 거라 봐요.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자주는 아니고 가끔 이 동영상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배포하고 김정은이는 요즘 좀 머리가 아파서 이선으로 약간 물러나 있고 너네들이 한번 해봐라 해서 그 체제가 굴러가도록 이렇게 역할 분담해서 각 분야를 나눠 맡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안정될 때까지는 김여정이가 얼굴 마담으로 이제 북한의 왕족으로서 앞에 서 있고 그러면서 이걸 끌고 가다가 좀 정착이 됐다 싶을 때 김정은이가 죽었다. 당분간은 이런 체제로 가겠다 발표하는 부분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왜 이래 복잡하게 가느냐는 핵심은 김정은이가 지금 통치를 할 수 있는 후계자가 없다라는 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20살만 넘은 남자 애가 하나 있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아무런 대안이 없이 김정은이가 혼수 상태나 죽었다면 죽은 김정은을 살아있다고 하고 권한을 위임하고 그리고 체제를 갖다가 조금 바꾸어서 나눠 맡아서 가겠다. 그리고 당분간 대외적으로 얼굴 마담은 김여정이가 좀 수행하겠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왜 박지원이가 이거를 발표했느냐? 문이나 이 정권이 5월 1일 날 동영상이 나왔을 때 우리가 뭐라 했냐? 김정은이가 살아있고 아무 이상이 없다. 원산 등에서 다 지시하고 있다. 한 말이 맞았지 않느냐? 자, 우리는 북한 정보를 정확하게 갖고 있다고 자랑질 엄청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얼마나 어설픈가 하면 작년 2월 말에 하노이에 가가 협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날 대대적으로 미북 협상 성공을 축하하려고 준비까지 해놨다가 협상 깨지는 바람에 개망신 당하고 김정은이도 사람 취급을 1년 이상 안 했잖아요. 그걸 보면 이것들이 북한이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엿도 없다라는 것도 또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권이니까 북한 사태를 내통하니까 샅샅이 꿰고 있을 거다.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4월 달부터 북한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그 뒤에 5월 달, 6월 달도 계속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정권은 그걸 부인하고요. 북한하고 또 트럼프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 한국 내부에 지금 이인영과 박지원을 앞세우고 임종석을 특보로 해서 자기들끼리는 최상의 진영을 짜가지고 이걸 가지고 북한에 뭔가를 덤뻑 주고 제가 10월 10일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트럼프를 데리고 문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쪽 사이드에다 대고 북한에서 초청장 안 왔냐라는 걸 계속 물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부분에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딘가에 미국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믿을 만한 데서 들었으니까 그 말을 했지요. 제가 그 말 했다고 소송 걸거나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북한 측에서 이게 한번 보세요. 남한의 저것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한테 자꾸 트럼프 안 만날래? 우리 뭐 땀뻑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북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답답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댓글 달았어요. 자, 북한에 김정은이가 문제가 생겼다고 황 소장이 그래놓고 트럼프하고 어떻게 만나냐, 말이 안 맞지 않냐. 그래, 나도 모순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박지원 국정원에다 대고 김정은은 이선으로 물러나서 이제 뭐 트럼프를 만나고 너네들을 만나고 하는 거를 당분간 안 할라 한다. 그래서 업무는 김여정이한테 물려줬고 또 우리들 그 과도적 군부 수뇌부들한테 나눠서 통치하도록 시켰다. 요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박지원이가 들으니까 뭔 말인가 박지원이도 알 거예요. 김정은이가 이 같다라는 것도 알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발표할 수는 없잖아요. 북한의 말을 그대로 여기서 설 흘려야 되는데 그걸 기자회견을 통해서 흘렸다가 나중에 또 내용이 달라지면 곤란할 거니까 결국 국회 정보위에서 민주당이 아닌 그것도 미통당의 하태경이를 통해 가지고 이 이야기를 발표하게 한 거죠. 자, 그러면 나중에 일이 잘못돼도 우리는 뭐 꼭 그렇게 설명 안 했다고 오리발을 내밀 수 있는 부분도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권한을 김여정에게 이양하고 통치 스트레스로 이선으로 물러서고 군사나 경제 각 분야를 4인방 참모들에게 나눠줘서 그야말로 이 분산 지배 체제를 하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결론은 김정은이가 문제가 생겨서 통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북한이 과도적 단계로서 김여정을 얼굴마담으로 앞세우고 실제 북한의 실세들이 군부 실세들이 나눠 맡아가지고 북한을 통치하는 과두 지배 체제에 들어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